와, 극한? 응, 또 극한이야. 또 극한. 네. 우리 극한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극한은 수열의 극한이고 그 전에 배웠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자, 함수의 극한은 함수 그래프에서 x값이 어떤 값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함수값 fx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치?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수열의 극한 또한 어떤 수열이 끊임없이 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수열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지 관찰하는 내용인데, 자, 쌤이 여기 벌스라고 해서 둘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을 비교하면 내가 배우던 함수의 극한의 틀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수열의 극한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보자. 자, 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AN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수열을 예를 들어 그냥 n 플러스 4라고 본다라고 쳐보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면 함수식이 등장해야 되니까 fx를 x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만들어준다 치면, 자, 여기 두 식의 구조가 비슷하다, 그치? 그럼 이 둘에 쌤이 뭘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 자, 요 fx의 함수의 그래프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여기에 y절편이 4인 상태로 fx는 x 플러스 4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네. 자, 그런데 수열을 이제 따질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자, 이 둘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함수 f의 정역은 실수 x가 되고요, 여기는 수열 an의 정역은 자연수 n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정역이야. 얘는 이 n 값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연수인 공간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2분의 1 같은 거는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지. 억지로 집어넣어서 계산은 할 수 있으나 2분의 1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지금 함수 fx는 x가 실수 전체의 대응이 되는 정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실수 전체 영역에서 그어지니까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함수 fx를 구성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고 이제 그려볼 건데, 자, 생각해보자. 얘의 정역은 자연수니까 여기 대응되는 점의 관계들은 그래프에서 x 값이 자연수인 곳에서만 찍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1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당연히 5가 될 거니까 1을 통해서 A1이 5라는 수열의 항이 하나 여기에 1,5를 지나면서 점으로 찍힌다, 이런 느낌이죠. 이 점이 여기에 그냥 똑같이 찍힌 거야. 자, 그 다음에 n 값이 또 2일 때 대응되는 값은 함수 값이랑 값은 똑같은데 값의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어쨌든 그래프 상황에서는 점이 이렇게 2,6 하나만 찍힌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생각해보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일부분이 누구의 그래프가 된다? 수열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역이 자연수인 데에서만. 자, 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기울기는 여전히 1인 상태가 될 거고,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극한을 할 거거든. 이제 할 거야. 함수의 극한 따질 때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수 있었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fx의 극한을 찾을 수 있었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어디로 발산하게 되는 상태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정역이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함수값은 무슨 무한대로? 그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 자, 가장 큰 차이점, x가 얘는 그러면 4로 갈 때는, 자, 4에서의 무슨 칸과 무슨 칸에 따졌습니까? 우칸, 좌칸 따졌었는데, 그런데 우칸, 좌칸 따지고 나서 자, 함수값까지 어차피 얘는 똑같은 연속인 그래프니까 그냥 fx는 어디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냐면 함수값 8을 향해서 한없이 그냥 다가간다고 표현을 정리할 수가 있었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봅시다. 수열의 극한은 여기 있는 n 값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볼게요. 일단 양의 무한대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n 값이 계속 끊임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인 상태로.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알던 함수의 극한이랑 느낌 비슷하게 어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을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자, n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있을까요? 정의가 안 되죠. 없습니다. 가는 문제에서 나와요. 그럼 음의 무한대로 가면 무슨 환 하자는 얘기일까? 치환하자는 얘기야.
그치.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양육만 들어가고.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n이 이렇게 4로 가는 극한을 따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연속인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4에서 꼭한 같은 게 존재할까? 안에 4 플러스라는 정렬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 4에서만 정렬되니까. 그럼 4 플러스나 4 마이너스에서 극한각 같은 걸 따질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이런 극한의 관찰도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조사할 때는 n이 어디로 갈 때만 열심히 조사하는데 무한대로 가는 것만 열심히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보다는 훨씬 다루는 영역이 폭이 좁다, 그치?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티는 함수의 극한보다는 수열의 극한의 계산이 좀 더 편안할 거다라는 생각이 1번입니다. 해서 수열의 극한을 이제 교재에 있는 설명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열이 A1, A2, A3, A4 이렇게 쭉 진행되게 되면 자 n번째 한 가지만 정의를 하게 되면 유한수열이야. 개수가 유한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의 값이 계속 커지는 거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하면서 쭉 계속 가는 거지. 그럼 n은 어디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지? 무한대로 한없이 발산하고 있는 상태지. 그럼 이런 상태의 수열은 우리가 유한수열이 아니라 무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무한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수열의 값이 계속해서 어느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가가는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무엇의 극한을 조사한다고 하냐면 수열의 극한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걸 기호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리미트 n 값이 무한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을 때 이 an이라는 일반을 가지는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 상태를 조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이 극한의 상태는 수렴하는 것도 있었고 뭐 하는 것도 있었을까? 발산하는 것도 있었어. 그치?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의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자, 근데 함수할 때는 수렴한다는 게 결국에는 극한이랑 좌칸이 어떠면서 같으면서 그럴 때는 함수값이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극한 좌칸 따질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수렴과 발산의 조사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수렴은 수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알파라는 값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그럼 알파라는 값을 함수가 아니라 수열의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렴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발산의 정의는 뭘까요? 떠올려봐. 함수의 극한을 대해서 발산의 정의. 뭐라고? 멀어질 때? 계속 커질 때? 계속 작아질 때? 아니잖아.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발산의 정의는 무엇 하지 않는 모든 상태,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산 이꼴 수렴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표현 하나 거기에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수열의 발산이라고 해서 이제 파트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수렴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먼저 보여줄 겁니다. 일단은 먼저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자, 이런 수열의 극한값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오호, 처음 보는 수열인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그냥 수열이야. 그치?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의 극한값을 조사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n에 1부터 넣는 거죠. 자, 1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않을까? 그 다음 거는 1 더하기 제곱되니까 4분의 9 플러스로 바뀔 거고 세 번째는 3 집어넣으면서 1 마이너스 8분의 1 될 거고 1 더하기 16분의 1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n번째 항이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L에 n승이 생겼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볼까? n이 한없씩 계속 커지면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은 자, 부호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어떤 값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될까?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로 가고 있겠죠. 그럼 얘가 뒤로 가게 되면 점점 뒤에 가게 되면 엄청 많이 가게 되면 결국 1 더하기 0 하고 1 빼기 0 이런 걸로 계속 하지 않을까? 부호 변화 있으면서 결국 어떤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까? 1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 말로 하지 말고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게 함수값 1인 게 기준이니까 수열의 값이 1인 게 기준이니까 y는 1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n 값이 1일 때는 첫 번째 수열의 항의 값은 1에서 2분의 1 빠진 거니까 1보다 2분의 1 밑에 있는 이쯤에 점을 찍힐 거야. 요 높이가 1-2분의 1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n 값이 2일 때는 자, 이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보다 4분의 1만큼 올라가는데 이 폭의 절반만큼 올라가겠다. 그치? 여기에 점을 찍으면서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거는 다시 세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또 요 폭의 절반만큼 이번에는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찍히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그냥 무한히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 수열의 항은 점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지 않을까? 하다 보면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1이라는 값을 항상 한없이 다가가고 있겠죠. 1에다가 0에 가까운 값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극한값을 얼마나 줄 수 있다? 1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대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n을 무한히 키워나가면서 여러 번 거듭제곱하면 이 수치가 0을 향해서 다가갈 거니까 자, 여기는 상수항으로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알았니? 자, 그 다음 칠판에 놓은 몇 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판단해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4분의 1은 더하고요. 자, 은지야 얘는 어떻게 될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어? 아니야. 그렇게 무지성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4분의 1 n이죠. 1차식이네. 그럼 n이 한없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이 숫자는 계속 끊임없이 커지지 않을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무슨 무한대로? 은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겠지. 그럼 거기에 3 더한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슨 무한대로 발산한다? 은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 극한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극한과 계산하는 거랑 얘랑 논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짚어줄 수는 없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슨 무한대로? 은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들 하나씩 또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도 가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2n제곱 마이너스 자 10만 n 플러스 n 10만 n 하지 말고 없어 보이니까 10의 5승 n 자 플러스 1의 극한 같은 민경 이거 어떻게 수의 극한의 상태를 구하면 어디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몇 차식이죠? n이냐? 2차식. 그치? 우리가 차수가 높은 항일수록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훨씬 어떻지? 빠르지? 그럼 얘가 폭발적으로 어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을 거고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도 어디 무한대로? 마이너스 있으니까 은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는 2차 무한대고 얘는 몇 차 무한대야 해봤자? 1차 무한대. 그럼 누가 더 빨리 갈 거니까? 2차 무한대가 빨리 갈 거니까 2차 무한대에 얘 극한 형태를 따르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음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의 극한과 더하라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생기는데 그치? 왜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뭐 부정형을 해서 열심히 계산했었나? 아니지. 얘의 차수가 몇 차니까? 2차. 2차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얘의 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잠깐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x-x 3승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누구의 힘이 있으니까? 3차 함수에 그렇지 힘이 더 없으니까 무슨 무한대로? 그렇지 은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분수 표현도 당연히 알아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렇게 이렇던 개념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수화 차례다 그쵸? 자 n승 플러스 3n 마이너스 자 10
6분의 10의 5승n이 이렇게 분자일 수 있어요. 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아니요. 네, 0. 0으로 가겠죠. 분모 몇 차 무한대로? 2차. 그렇지, 2차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는 몇 차 무한대입니다. 맞아, 1차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훨씬 빨리 계속 커진다는 거야. 10만, 100만, 1000만 갈 때 얘는 1, 2, 3, 4 뭐 이 정도밖에 안 커지는 느낌이라서 분모가 더 빨리 가니까 자, 분모가 한 번씩 커질 거라서 0으로 간다.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어떻게 썼냐면 힘이 제일 센 대상으로 나눴었지. 그래서 분자가 힘이 더 세니까 n제곱으로 전체식을 나누는 거였죠. 그럼 n제곱 나누면 얘는 1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n제곱분의 10 될 거고, 분자는 그대로 n제곱 나누면 n분의 10의 5승이 될 거야. 맞니? 그럼 분모는 어디로 수렴해요? 얘들이 다 얼마로 갈 거니까? 0,0으로 갈 거니까 1 더하기 0 빼기 0으로 갈 거고, 분자가 어디로 가니까 또다시 0으로 가니까 자 이거 0이면 1분의 0꼴이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굳이 얘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나? 차수 비교해서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가보자. 리미트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분의 자 4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예요. 자 은지야 얘 극한값. 자 이거 몇 차 무한대? 2차 무한대로 가고 발산하는 대상이에요. 얘도 몇 차 무한대? 2차 무한대. 그러면 둘 다 2차로 가니까 자 n제곱으로 아까 나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n제곱 나눴을 때 얘는 2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되는 거 이렇게 알겠어? 분모 n제곱 나누고 분자 n제곱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불러보세요. 4 더하기 그렇지 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 그렇지 얘는 어디로 가지 전부 다? 그렇지 0이야. 얘도 둘 다 어디로 가지? 0. 그러면 몇 분의 몇 되니까? 2분의 4 될 거니까 극한값은 2.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분자분의 차수가 똑같으면 누구의 비를 보기로 했지? 최고차항의 계수비에 따라서 극한값이 만들어졌던 거죠. 기억납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칠판에 적는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아야 되는데 기초는 쌤이 닦아줬으니까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작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n까지만 할까? 그렇지. 플러스 1 있으면 서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자, 함수의 극한할 때도 극한의 꼴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극한의 꼴에 따라서 식을 변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현재 얘는
이 루트의 식에서 n에 대한 2차 꼴이고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는 하는데 몇 차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2차가 아니라 루트 씌워 있어서 자, 그치 차수 절반이 되는 거라서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 빼고 있는 거네. 자, 이건 정형이에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이었어요. 아까처럼 차수 차이가 나면 힘이 센 쪽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차수가 똑같으면 비교할 수 없으니 식변형이 필요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있는 식이면 무슨 화 한다는 생각? 유리화. 근데 분모에 유리화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 식에다가 유리화할 식인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에 플러스 n을 곱하고 싶다면, 자, 분모에도 똑같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n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계산되는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의 식은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 빼버리면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2는 루트 풀리면서 나올 거고, 거기에서 n제곱 빼는 거니까 요래요래 없어지면서 4n 마이너스 2가 분자에 남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분모에 남은 식은 그대로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극한의 꼴을 안 따지고 쌤 또 무리수나 무리식 나왔으니까 또 유리화할게요. 이러면 무한루프지. 그치? 여기서 꼴을 보면 이제 분모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몇 차 무한대로 가는 상태? 1차 무한대. 분자도 몇 차 무한대? 1차 무한대. 그럼 누구로 나눠야 될까? n. 자, 그치. 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오늘까지만 적어주는 거야. 그치? 그 함수의 극한 하던 거 조금 생각보다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원래 안 적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럼 n 나누면 여기 n제곱 들어갈 거니까 루트 안에 남는 게 1 더하기 0 더하기 0꼴로 가겠죠. 0 마이너스 0꼴. 그러고 나면 얘는 플러스 어디? 1. 분자는 어디로? 4 마이너스 0꼴로 가겠지. n 나누면서. 된 거지. 그럼 1 더하기 1분의 4니까 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보자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거 유리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생각 해야겠죠. 분자 몇 차 무한대로 가고요? 1차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가 여기 무한대가. 분자도 몇 차 무한대? 1차 무한대. 자, n 남았다 치면 얘는 루트에 뭐 더하기 뭐네? 1 더하기 0 더하기 뭐네? 1분의 자, 분자 n으로 나오면 어디로? 3으로 가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서 1, 2번까지는 간단 유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치? 자, 3번을 가볼까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n에다가 1부터 넣으면서 이제 수열의 형태를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거 2의 제곱 될 거니까 4, 그 다음 거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무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2. 그래서 등비 수열 극한 볼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내 숫자가 n축 기준으로 표현해보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에 찍혔고 두 번째 항은 높이가 플러스 4니까 훨씬 높은 위치에 찍힐 거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8니까 커지면서 여기 아주 작은 위치에 마이너스 8 찍힐 거고, 그럼 얘를 이어다 보면 약간 이렇게 가는 거지 않을까? 자, 이렇게 수열의 형태가 위아래로 끊임없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진동한다라고 얘기해. 진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하잖아. 왜? 지진파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이 진동하는 상태는 그럼 수렴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할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할까? 얘기할 수 없지. 음의 무한대 갔다가 양의 무한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고 적어주는 겁니다. 좀 더 세세하게 정리한다 치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고요. 근데 진동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네 번째 거는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인데 분자의 변화를 볼까? 얘는 마이너스의 n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 3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모의 수치는 커지는데 분자는 부호 변화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요?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본다 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 찍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찍었다.
이 폭이 이제 절반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분의 1 찍고 마이너스 3분의 1 찍고 4분의 1 찍고 다시 마이너스 5분의 1 찍고 이렇게 가니까 자 이것도 그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얘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상태가 되겠다. 쌤 그럼 이것도 진동하는 거네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하는 거는 진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이 납니다. 아니다. 진동은 뭐 하는 상태에서만 발산하는 상태에서만 정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야 돼. 나중에 너네 참거지 판단할 때 이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하나 그려서 보여주고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 분모 몇 차무한대? 2차무한대. 자 분자 정리해야 되는데 수열에 합이 등장했네. 1부터 n까지 자연수합니다. 몇 분의죠?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럼 분모의 2차항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는 몇 분의 몇이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얘 수렴값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고요. 은지왜 어디?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니 괜찮아? n제곱 계수 1 여기 n제곱 계수 2분의 1 1분의 2분의 1은 2분의 1 된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도 봅시다. n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몇 차만 될까요? 1차만 돼. 자, 분자는 1차 무한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무슨 함수가 더해져 있어? 삼각함수가 더해져 있거든. 그럼 우리 이거 잠깐 분리해서 볼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n이랑 2n 플러스 1분의 코사인 n 파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게 자명합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데 눈에 보인다, 그렇지? 자, 문제는 이거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삼각함수의 값은, 코사인 값은 항상 어디와 어디 사이에 갇혀있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갇혀있지. 네가 어떤 정렬을 갖든 간에. 왜냐면 코사인 벨트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는 어차피 말과 1 사이에 갇혀있어. 그럼 분모만 커지니까 얘는 결국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자, 그 값을 확인을 한번 시켜줄까요? 여기 코사인 n파이의 정형이 네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n값이 얘로 1, 2, 3, 4라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코사인 파이 얼마죠?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얼마? 1. 코사인 3파이 얼마? 마이너스 1. 뿔과 뿔마 1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분자에서. 그런데 분모의 2n 플러스 1이 한없이 커지거든. 그러면 얘를 한번 적어본다 치면 n이 1일 때는 3분의 아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n이 2일 때는 5분의 플러스 1 n이 3일 때는 7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어디로 수렴할까 결국? 0.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2분의 1로 수렴할 거니까 우리 극한값은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 된다. 이렇게 또 잘 생각해요. 자, 7번 대망의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될 때 로그 A의 xy 그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한다. 뺄셈은 진수끼리 무슨 셈한다? 나눗셈한다. 그럼 얘는 로그의 2분의 1에 뺄셈이니까 나눗셈하면 분모에는 n제곱 플러스 1 분자에는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생길 거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진수가 수렴하겠죠. 얼마로 수렴할까? 그치 2로 수렴하니까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분의 1에 그대로 얘가 2로 수렴할 거라서 2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쵸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승에 있고 자 이 밑에 있는 지수는 분 어디로 간다? 5로 간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의 로그의 2의 2가 될 거고 로그 2의 2는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예수로? 마이너스로 수렴한다 이 얘기인 거죠. 뭐 익숙해지면 이거 보자마자 아 이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라 해서 그냥 마이너스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가는 끝! 자 여기까지가 이제 1페이지 설명입니다. 이제 2페이지 설명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발산하고 수렴하는 상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또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몇 페이지로냐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 있는데 그 내용이 11쪽에 있어요. 11쪽으로 오시고, 제가 함수의 극한할 때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잠깐만, 나만 보니? 이거 꺼도 되겠지? 추면 얘기하세요. 수학 자면서 대답한다. 잠깐 휴식 타임. 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극한의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 기본 성질을 할 때도 성질이라고 읽고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그랬냐면 계산의 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룰이라고 적어놓고 이 룰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제가 중요했었는데, 전제는 두 수열이 이런 상태일 때야.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빨리빨리 뭐한다고? 수렴한다. 그치.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할 때 수렴하고 수렴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하던 얘기를 이제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렴과 수렴하는 두 함수의 전제가 있으며, 함수가 아니라 수열이 있으며, 자,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고 있는 상태일 때, 자, 먼저 첫 번째 무슨 배 가능하다 했냐면 실수배 가능하다 했어요. 자, 구조를 보여주면 이런 느낌이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이 k배의 an이라고 되어 있으며, 자, 이 극한에서의 변수는 n이고요. 이 k는 그러면 변수가 아니라 무슨 수 취급할 거라서, 함수 취급할 거라서 밖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빼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k배 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은, 자, 이 실수배된 k를 빼면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k알파로 계산해도 좋다. 그냥 이런 얘기인 거야. 별로 어려운 상태는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우리 수렴끼리 계산할 때 수렴 더하기 수렴은 뭐한다라고 했고, 수렴한다 얘기했고, 그래서 더하고 빼고 무엇하는 것까지는 자유롭고 곱하는 것까지는 자유롭고, 나눌 때 주의할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 그치, 나누는 분모가 0이 되는 수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였다.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또 구조화해서 만들어주면, 자, 식으로 보여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한 대상들의 수열까지는, 자,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이 리미트가 각각의 수열의 수렴끼리는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bn으로 분리해서 더하고 빼고 곱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거나 알파 베타로 수렴하니까 알파와 베타를 해서, 자, 합이나 차와 곱으로 그대로 표현된다는 생각이었고, 자, 나눌 때 중요한 내용은 리미트 n을 그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 나누기 bn은 이렇게가 분배되고 싶으면 누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야 될까? 베타가 0이 아닌 사실이나 나머지 수열 bn 자체가 얼마나 되면 안 될까? 0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표현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의 수열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태일 때만, 자, 얘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모랑 분배에 되는 게 없어. 분모랑 분자의 리미트를 따로따로 분배를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였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할 때랑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연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합시다.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an과 bn의 합에 대한 수열의 극한값은 4라고 제시가 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과 bn이라는, 자, 수열의 곱은, 자, 그대로 3이라고 제시가 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극한값 구하래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의 값을 계산해볼까요? 지금 풀이가 좀 다 적어서 만들어보세요. 서술형 1번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서술할지. 객관식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도 답만 맞으면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는 무슨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0이라고 고생공식 변형처럼 생겼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n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의 극한값 4, an, bn의 극한값 자, 곱했을 때 3 제곱 더하기 제곱의 극한값 구하는 거니까 얘 알파라 두고 얘 극한값 베타라 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두 개 곱한 값은 3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는 값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자, 2 알파 베타에서 자, 간단히 16 빼기 6 하면 1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답을 이렇게 해서 자, 서술한 다음에 10이라고 딱 적으면 자, 5점짜리 서술형 문제 중에 1점 받아요. 1점만 드림. 1점 준 것도 매우 많이 베풀어 준 거.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죠? 네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맞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설명해놓고 왜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쁜 놈 새끼? 그거 아니지, 그치? 지금 각각의 쉘 A, M, Bn이 무엇한다는 전제가 없으니까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어. 그럼 쪼개지 못한다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잡는 순간 바로 탈락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덩어리 자체가 수렴하는 거고 이 곱의 덩어리 자체가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렇게 이제 접근이 돼야 돼. 아, 너의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수렴하는 수열의 형태를 활용하는 거구나. 그럼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긴 해요.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예요.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N, BN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니 자, 곱셈공식 변형의 틀에 맞게 자, 분배를 리미트 분배를 함부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일단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여기 AN 더하기 BN은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수렴하고 있어. 그럼 얘도 뭐 하는 상태고 수렴하는 상태고 얘도 무엇 하는 상태고 수렴하는 상태니까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각각에 분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는 서술할 때 an 더하기 bn의 그래서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자 2an bn이 되는 거겠지. 2n이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을 수렴하는 거니까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은 수렴 곱하기 수렴이죠. 그럼 얘도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어서 그 수렴값은 4, 4, 16이 되는 거고요. 자, A, Bn도 현재 3으로 수렴하는 대상인데 2는 무슨 배 되는 거니까? 실수배 되는 거니까 앞으로 꺼내서 계산이 더 좋다 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서 자, 1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의 서술을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쌤이 분명히 내신 단계의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서술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뒤에 문제들이 그렇게 풀리는 것들이 잘 없으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적고 아까 알파 베타 적어서 적어가지고 여전히 1점 받았다 오는 애들이 학기당 2~3명은 있다. 됐죠? 자 사진 찍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시간 너무 많이 자 두 번째 예제예요. 자 이번에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 알파고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bn의 극한값 베타요. 자 이거 보면 이제 기분이 막 좋아야 돼. 두 수열 모두 뭐 하는 상태니까? 수렴하는 상태니까. 자 이때 다음 중 수렴하는 수열을 모조리 모르래요. 자 기억입니다.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an, bn 분의 1 수렴할까요? 일단 분수식이니까 동계해야겠지? 뭐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수렴값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얘는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없어서 얘는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 자, 미음도 볼까요 그러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잘못 적었네. 바꿉시다. 이걸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렴할까요? 수렴분의 1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한다고 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지. 누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베타, 분모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전히 분모가 0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려고. 자, 니은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뒤에는 과연 수렴하는 수열 극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 왜 안 돼? 예? 아니요. 장 깨려고 한 거야? 정답이야 일단. 안 돼. 왜 안 돼? 뭐야? 자, 여기서 bn을 만들려면 이 an, bn을 누구 n으로 나눠야 되는데 an으로 나눌 거야. 그럼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an분의 an, bn이 될 건데 여전히 얘도 an이 어디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분수 표현의 대상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자, t급수로 가봅시다. 그래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1 더하기 bn은 얘 과연 수렴할까요? a는 수렴하는 거 알아요. b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거기에 1 더하는 게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왠지 수렴 안 할 것 같아. 아니지. 그렇지. 전개해보면 그래요. an 더하기 an 곱하기 뭐가 될까? b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수렴. 이거 뭐 하는 거지?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은 뭐다? 수렴.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감각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면밀하게 내가 이 수렴하는 수열의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꾸준히 판단해 나가셔야 돼요.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이제 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쓰는 거는 선생님이랑 잠깐 봤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와서 실제로 계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수열 극한 있다. 그쵸? 부정형이죠? 이거 수트에서 다 했기 때문에 쌤이 아까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한 겁니다. 만약에 많이 까먹었으면 거기 내용 보면서 확인하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는 크게 볼 거 없고 이제 쌤이랑 극한 계산하고 수열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극한의 대소관계를 오늘 할 수 있을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대소관계는 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수트에서 했던 걸 수열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an-bn의 극한값은 4로 수렴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an-3bn분의 3an 플러스 2의 극한값을 찾으래요. 자, 이런 문제 어디서 많이 있었지 않나? 자, 요거 극한 계산할 거예요. an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2an-bn은 4로 수렴합니다. 그럼 이 수렴하는 거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분수식에서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치? 분수식에는 위아래로 곱하는 것만 가능하지 더하고 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감각적으로 생각해보자. 어차피 an 무한대로 발산해. 발산하죠. 그런데 bn을 뺐는데 뭐하고 있네? 수렴하고 있네. 무한대에서 상수 빼가지고 수렴할 수 있겠니? 안 되겠죠. 상수 빼서 수렴 안 된단 말이 무한대에서 수렴 빼서 수렴이 안 된다 그 말이구나. 그럼 무한대에서 뭐 뺄 때만 수렴할 수 있지? 무한대 뺄 때만 수렴할 수 있지. 부정형이 되어야 하니까. 그죠? 그러면 bn도 무한대로 가고 a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극한 꼴 상태가 분자가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힘을 빼야 돼. 근데 그 크기의 그 발산이 명확한 것은 an이니까
이 분자 분모를 누구로 나눈다고 내가? 그치, AN으로 나눈다잖아. 얘가 2 빼기 3 곱하기 AN분의 BN 이렇게 생깁니다. 분자에는 3 곱하기 BN분의 AN 생기고 플러스 AN분의 뭐래? 맞나? 아니잖아. 미쳤나봐. 분자에 생기는 게 AN 나누면 얘는 뭐 더하기? 3 더하기 AN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두 개 주어진 걸 가지고 AN분의 BN의 극한 다시 구하는 거였습니다. 해서 여기는 이 두 개의 1번과 2번 극한을 이용해서 자, 요 식을 자, 이 두 식을 조립해서 AN분의 BN 만들려면 요 다음 식을 여기 AN으로 뭐 하면 될까? 나누면 되겠죠. 그럼 그 극한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치,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4로 수렴하니까 0로 수렴한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자, 쪼개게 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는데 얘가 2-AN분의 BN의 극한값이 0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2로 수렴하네. 근데 0으로 수렴하려면 당연히 얘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었던 거.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은 2 빼기 2, 3은 6하고 분자에 3 더하기 0 생기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돼야 된다. 이런 틀이 이제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하던 거에서 수열의 극한 내용이 그냥 표현이 살짝 바뀌었을 뿐이에요. 틀은 비슷해요. 자, 다음 예제로 또 정리 하나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의 x 자, 더하기 3n제곱 마이너스 4n은 0이거든. 자,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n이랑 베타n이라고 준다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알파n분의 베타n의 전체 제곱 더하기 베타n분의 알파n의 전체 제곱의 극한을 구하래요. 누가 봐도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를 쓰자?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를 써서 이 식을 정리해보자는 얘기겠다. 그렇죠? 자, 분수식이니까 얘는 통분하게 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에는 알파n과 베타n의 곱이 생길 거고요. 분자는 베타인 삼승, 알파인 삼승 생기는데 어쨌든 알파인 삼승 더하기 베타인 삼승 이렇게 자리 예쁘게 바꿔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컷! 자, 그럼 여기 등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 3n 플러스 1 알파인과 베타인의 곱은 3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극한값에서 분모는 몇 차 무한대 방식으로 바뀝니다. 몇 차 무한대? 2차 무한대. 그치. 자, 알파인 삼승 더하기 베타인 삼승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합각으로 변형하면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의 전체 몇 승이다? 3승 마이너스 3 알파인 베타인의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 모조리 잡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적히게 돼요. 자, 분모 2차 무한대였으니까 분자 몇 차만 만나죠? 왜 2차야? 그치, 3차이 뭐야 이거 제곱이 아니라 몇 차예요? 3승이에요. 3차 그치, 3n의 전체 세제곱하면 27n 3승 여기도 27n 3승 따질 거니까 없어질 거라서 결국은 몇 차만 돼? 2차만 돼. 그래서 계산해서 제곱참 비수비 따져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 도형 넓이 이용한 내용인데 지금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마플 풀면서 다음과 익히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플 교과서는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풀어보시냐면 20쪽까지 체크를 하는데 20쪽까지 체크하시고 21쪽에 있는 내용을 쌤이 다시 정리 좀 해주는 걸로 하고 20쪽까지 체크를 하되 마플 교과서 처음 쓰죠. 이거 보면 맨 앞에 개념 파트가 보기 문제였거든. 보기 문제 정답 있다고 안 풀지 말고 다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면 개념 익히 문제 당연히 안 풀립니다. 그래서 쌤이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읊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이해 바탕으로 보기 문제 다 푸셔야 되고요. 보기 문제 풀고 나서 뒤로 넘어가고 또
개념 나오면 밑에 보기 문제나 설명도 있을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업 들은 내용이랑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익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또 개념 파트 있고 밑에 보기 문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렇게 쭉 다 풀고 나면 거기 일단 15쪽으로 와볼까요? 15쪽이 우리가 오늘 할 건데 빠진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킵이라고 적어줘요. 킵.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는 킵 해놓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익힘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개념을 풀듯이 개념 익힘 안 풀고 밑에 거 풀면 이거는 문제집 난이도 자체가 개념이랑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유형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 다 풀어야 돼요, 알겠죠? 해서 발전 문제까지 부지런히 일단 해서 나옵니다, 알겠지? 발전 문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보고 쌤이 거들 거 보고 챙길 거 챙기고. 근데 일단은 발전 문제 그냥 풀만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짐 싸서 퇴근할 준비 하시는 거고요.